대한민국 사회가 안정화된 가장 큰 이유는 70년대 주택을 대량으로 아파트라는 걸 만들어서 정말 싼 값에 엄청 공급. 그래서 소유자를 늘려갈수록 사실은 사회 공동체도 건전해집니다. 주택의 수요는 인구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세대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택을 꼭 소유해야 되나요? 저는 소유하는 걸 찬성하는 쪽이에요. 소유하는 거. 네.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안정화된 가장 큰 이유는 네. 70년대 주택을 대량으로 아파트라는 걸 만들어서 정말 싼 값에 엄청 공급. 네. 지금은 싸지도 않지만 그 당시로는 어쨌든 표준화와 대량 생산으로 가장 저렴하게 대량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주공 아파트든 뭐든 막 모든 건설사들이 막 그러면서 그 집을 산 사람들은 다 지주가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게 엄청난 혁명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더 대단한 혁명인 게 뭐냐면은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자산을 만든 거거든요. 그냥 허 벌판에다가 모델하우스만 하나 짓고 합판으로 만든 모델하우스를 보고서 다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도 넣고 나라에서 건설사를 보증을 서주니까 그걸 믿고서 진행을 한 거죠. 그럼 건설사는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짓고 그러면은 한 2, 3년 지나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부동산 자산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수천 명의 지주를 양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반이 안 돼 있는 사람, 네. 부모가 그렇게 집을 사지 않았던 사람, 네. 혹은 뭐 사정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를 해줘요? 거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금융 시스템이 서포트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저만 하더라도 대출 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담보대출 아니면 신용대출인데 네. 청년들이 신용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담보는 더 담보가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70년대 우리 부모님들도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냥 아파트 뺑뺑이 돌려서 당첨되면은 네. 그냥 걔는 신용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세대는 그래서 돈을 벌었다면 청년 세대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그와 비슷한 정도의 그런 신용은 일단 줘야 된다. 네. 그래서 소유자를 늘려갈수록 사실은 사회 공동체도 건전해지거든요. 소유자를 늘려갈수록.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프루이트 아이고라는 사례가 있어요. 60년대 새로 지어진 세인트루이스의 프루이트 아이고. 33채의 아파트를 아주 새 걸로 지어서 되게 좋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주를 시켰어요. 근데 2년 만에 슬럼화가 되고 네. 살인과 방화와 마약 밀매가 막 너무 난리를 쳐가지고 근데 한 20년 만에 다이너마이트로 다 폭파해 버렸어요, 거기를. 근데 똑같은 형식의 아파트를 대한민국에 적용했을 때는 강남에는 완전 부의 상징이 됐잖아요. 네.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프리트 아이고는 임대주택이었고 강남의 아파트는 소유자 주택이었거든요. 그 프라이드가 달라요. 자기 공동체, 내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 것인가 생각하는 집단과 다큐멘터리 보면은 프리트 아이고에 사셨던 분들은 난 돈만 벌면은 이 동네를 떠나야지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 동네에 대한 애착이 다르다는 얘기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내 이웃을 리스펙트하지 않는 곳에서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지금 늘리겠다는 게 항상 보면은 정부는 공공임대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그거는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게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되게 위험한 정책이라고 봐요. 그거는 공공주택 당연히 해야죠. 이긴 꼭 써요. 공공주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못 살 것 같은 사람들도 있고 주택 사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있을 거라고. 근데 중간에 나는 주택을 꼭 사야겠다. 그리고 사실 건전하거든요. 그런 사회가. 주택을 소유하는 사회가. 그런데 그거를 다 야, 뭘 주택을 소유를 해. 임대들. 특히 요즘에 제가 화가 나는 게 그거야. 야, IT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모든 걸 다 공유할 수 있는 경제가 됐는데 네가 왜 소유하려고 드니?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잖아. 지금 그 배후를 보잖아요. 누군가는 소유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걸 누가 소유하냐를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소유해요. 하나는 정부가 소유하고요. 하나는 대기업 자본이 소유해요. 대자본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부만 지주가 되는 사회예요. 네.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죠, 사실은. 근데 자꾸 그게 올바르다고 자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위험해요. 네. 예. 사람들을 더 많이 소유하게끔 예. 서서히 계속 소유자를 늘려나가야죠. 늘려나가서 그걸 소유할 수 있게끔 1, 2인 가구 주택들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거를. 네. 이런 뭐 원룸, 뭐 청년 주거 임대주택 이런 거 말고 소유할 수 있는 15평 정도 되는? 제가 볼 때는 최소요. 저는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소유물도 너무 늘어났고 이러기 때문에 1인당 15평의 발코니가 3평 정도는 되는 그런 집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거를 대량으로 공급할 그런 도시계획을 해라. 그러니까 아까 주택이 여러 채를 갖고 있어서 사람이
집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거는 한쪽에서의 생각이고 네.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주택의 세대수 공급을 안 늘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70년대의 모든 인구 정책이나 도시 정책이 주택 정책이 어떻게 됐냐면 4인 가족 중심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 만나 잘 기르자고 핵가족을 해서 4명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방 3개짜리 아파트가 중산층의 기본인 거죠. 네. 그런데 5천만 인구는 하나도 안 늘어났잖아요, 지금. 그러면 야, 집이 다 5천만 인구가 살 만큼 충분한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충분한데 집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한 놈의 나쁜 놈이 여러 채를 갖고 있어서 네.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주택의 수요는 인구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세대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제 네. 한 사람 세대가 많으니까. 그렇죠. 1인 가구가 30%고 1, 2인 가구 합치면 60% 육박하잖아요. 네. 5천만 인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만약에 집을 분별한다면 1250만 채 정도가 필요할 거예요. 1250만 채. 네. 계산하셨군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이 1인 가구가 30%면은 예. 1인 가구만을 위한 집만 1,500만 채가 필요해요. 1, 2인 가구 합치면 3천만 채가 필요한 거예요. 3천만 채. 그러니까 당연히 한 4배 정도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소리는.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이고요? 예. 예. 전국으로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주택이 1,750만 채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데 네. 그걸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 2인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그걸 누가 커버하고 있냐면은 쉐어링 하우스, 네. 원룸들, 뭐 쪽방촌 네. 이런 것들이 아주 낮은 수준의 1인 가구 주택들이 양산되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그것도 저는 쉐어링 하우스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나는 그건 주택 정책이라고 봐서나 해결책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왜 생각해요. 그렇게 싫어요? 프라이버시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나는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요, 진짜. 네. 쉐어링 하우스가 사람이 살만한 거 아니냐? 부엌 같이 쓰고 거실도 같이 쓰고. 저는 그렇게 기숙사 생활을 해봐서 네. 얼마나 싫은지 알거든요. 네.